네, 대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뭐 대전뿐만 아니라 다 비슷합니다. 국가인권에 비롯하고 뭐 학생인권을 그런 조정하는 서울의 어떤 그런 정책연구소 같은 데가 있어서 다 비슷비슷하는데, 학생인권 조례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되게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에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존중해야 된다, 타고난 것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그런 건 좋죠. 근데 그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이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관을 이렇게 심어줘요. 그럼 어떤 게 편향적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뭐가 편향적이냐면, 일단은 뭐 국가 간도 나라를 어떤 그 권력기관으로 보고, 또 학교에 대해 선생님들도 힘의 구조로 보는 거죠. 갈등의 요소로 보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힘을 길러라. 그래서 너네가 약한 존재 아니냐, 너넨 약자다. 그래서 힘을 기르려면 법이 필요한데 그게 학생인권 조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시각 자체가 벌써 계급론적인, 그러면 갈등론적인 이런 인권만을 고집하죠. 뭐 보편적인 인권도 있고 갈등적인 인권도 있는데, 그들은 보편적인 인권관은 무시하고 이 계급 투쟁적인, 이 막스적인 인권관을만을 그 심어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전도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그래도 많이 막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막았다는 건 어폐고요. 저기 뭐 제가 자녀가 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연찮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한 인상 깊은 거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토론회에 가봤는데, 국민의례 하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의례 안 하는 거야. 애국가도 안 부르고. 내가 궁금해서, 야, 너는 왜 안 일어나고 안 부르냐 그랬더니, 왜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강요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게 양심의 자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또 이제 옆에 또 어떤 선생님인지 누군지, 야, 앉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그네들의 교육 내용에 그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이 애국가를 부르기 싫어하거나 국민을 하기 싫다면 그것이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자유, 권리가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대전에 와서 보니까 또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걸 입안한 사람이 박병철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전시 행정 업무를 감사를 했는데, 일선 학교에 교실에 보면 태극기하고 급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극기가 있는 것이 일제 잔재라고 해갖고 태극기를 없애야 된다 그랬나?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전시 학생인권 조례가 겉으로는 뻔지를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국가관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그게 좀 오늘 인상 깊네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다른 건 다음에. 네, 동성애 조항이 대전 학생인권조례에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문제 없는 것이 아닌가요? 뭐 동성애 조항은 어떤 학생인권 조례도 없죠. 근데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그게 동성애 등인데, 서울, 경기, 그다음에 광주는 있고요. 전북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죠. 이제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뭐 성적 징한 요양을 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강원도 사례를 보면, 일단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교육청 내부의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법을 만들자. 법을 만든 다음에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전시에서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한번 만들고 나면 개정은 쉽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인권회랑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에 연결돼서 항상 국가인권회는 아시겠지만 성적 지향, 동성애들의 옹호 조장 미화하는 거를 막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또 하나는 이 동성애 조항보다는 이 성적인 그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 나도 섹스할 권리를 달라.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에피소드 또 하나 얘기하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그것도 토론회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섹스의 욕구도 느끼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느 부분은 좀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래서 왜 임신 출산은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냐, 왜 차별하느냐인데, 저희들 임신 출산하는 학생들을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당연히 보호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권리라는 단어로 바꿔 말했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도 사실은 지금 임신 출산의 그 중고등학생들을 보호하려는, 배려하려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법들을 시행하지도 않고 지키지 않거든요. 현행법도 안 지키면서 권리만 주었을 때 아이들이 나 임신한 게 내 권리인데요, 출산한 게 내 권리인데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거대한 그런 어떤 의미로서 좀 보고 싶기 때문에 동성애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근본적인 아까 뭐 다른 부분도 얘기했지만 문제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